그리고 오늘 0시로 대한민국은요,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0시를 기해서 군 통수권 등 국가 원수로서 이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 그리고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이제 넘겨받았는데요. 용산시대에선 의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취임식 보면서 도중에 이제 청와대 개방 행사와 함께 좀 하더라고, 이원 생중계로. 그 모습도 좀 인상적이었고, 그 공항 두 마리가 날아가는 그 모습도 인상적이고, 확실히 용산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청와대를 개방하고 뭐 이런 용산으로 옮기고 하는 것들이 소통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소통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테니까요.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용산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로 아마 뭐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해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실제로 뭐 오늘 뭐 첫 행사 중에 하나의 지하 벙커에서 뭘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보를 이제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사실 본인도 보이는 듯한, 대통령 본인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좀 현재 새로운 정부에 놓여 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넘을지도 또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안보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북핵 문제, 북한 문제인데, 뭐 북핵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계속 상전외연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를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전국 세계적인 안보 상황이 이제 급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양안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만 미얀마나 물론 그 동남아시아 쪽에 그런 그 안보 상황의 불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옛날 같으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상황과 직접적 관련들이 이제 생기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정치인들이나 정치 이슈들은 국내 이슈에 주로 관심을 갖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간지가 앞으로 되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헤쳐나가야 될, 급변하는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외교를 해나가고 안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가 매우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갈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0시를 기해서 이제 합참에 보고받으면서 안보에 관한 부분 잘 챙기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또 10대 경제대기구 세계 시민이야 오늘 취임사에 언급도 있었으니까요. 관련 외교에 관련 안보와 관련된 부분까지 어떻게 챙기는지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 있는데, 저는 일단 그 국방부 청사가 이제 대통령실로 바뀌면서 일단 기존에 있었던 청와대와 조금 다른 느낌도 받았고,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멀리서 좀 관찰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안보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경호 문제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특히 이제 그 비행 금지 구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한강에 들어온 오세훈 시장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이게 약간 충돌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앞으로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경호라는 게 이제 그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 봐요. 지금 이게 우리 경호 프로토콜 있잖아요. 방식은 옛날에 김신조 그 간첩 사건 있죠.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경호는 제가 보기에 물론 하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좀 과학화 이렇게 되면서 좀 이렇게 방식은 낮은 곳으로, 좀 더 친근한 것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쪽으로 바꾸면서도 또 이게 한치의 빈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저는 첨단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이게 방식을 통해서 좀 이게 경호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과거하고 물론 이게 경호 전문가들이 잘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뭐 지금 이게 담도 없고 완전 평지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저는 얼마든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조금 더 넓은 정원 앞에서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을 만나긴 쉬울 것 같다. 소통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강조되는 것 같다.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새 대통령의 집무실 명칭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를 좀 보면요. 관련된 것에서 피플스 하우스를 이제 3명칭으로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이니까요. 어떤 제안이 또 나올지 국민공무원은 뭐 청민대, 복민대, 국민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목할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계기로 주요국가의 외교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했습니다. 미국의 세컨드 젠틀맨이라 부리는 미국 부통령의 남편이죠. 더글라스 M. 호프 변호사 왔고 중국의 왕치상 국가부주석 잠시 후에 얘기한다고 하죠. 그리고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 등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미국과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5월 20일부터 열린다고 하고요. 일본과는 관계 개선 의지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과는 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외신들도 좀 걱정은 하더라고요. 저도요. 물론 이제 그 새 정권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정권보다는 좀 더 한미 동맹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일본하고 관계 개선 쪽으로 이렇게 갈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못하다 보면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한미일 그리고 이제 그 북중러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삼각 구도로 가면 과거 냉전으로 해결될 염려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 상당히 저는 중용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외교는 이게 보수 진보가 없어요. 모든 이게 국내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 말이 외교는 여야 보수 진보 관계없이 총력적 오로지 국익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문재인 정권에도 잘된 외교는 개성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신북방 정책, 러시아나 그다음에 그 신남방 정책 있잖아요. 아시안을 중시하면서 인도까지 이런 게 문재인 정권의 외교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너무 이게 그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게 양자택일보다는 좀 이게 다양한 그래서 신북방 남방 이런 게 전 정권의 외교도 좋은 게 있으면 그대로 이게 승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이게 외교를 전 정권과 반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이게 국익 관점에서 머리를 싸매고 여야 간에 같이 저는 서로에게 협조하는 그 분야는 바로 외교입니다. 내치는 싸우더라도 항상 이 국경선 밖의 외교는 오로지 국익부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북한이 이제 곧 있으면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다, 핵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관계국가 오늘 사실 취임사에서도 관계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쭉 연대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자, 미국, 일본과 우리가 조금 더 관계가 좀 깊어질 것 같긴 한데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핵 개발 관련된 비핵화에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제 현재 지금 이제까지는 중국이 북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나라로 사실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사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그런 이제 키로 계속 종래는 인식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중국과도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히려 북한이 이제 핵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 뭐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핵에 좀 더 집중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 이런 쪽으로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를 지금 좀 아까 이제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국가들을 좀 넓게 보고 그리고 그 내에서 균형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 쪽에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핵 이외의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가 고민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냥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핵을 포기할 만한 유인책도 같이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오늘 취임사에서 밝혔으니까요. 자, 어쨌든 윤석열호 닻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좀 드려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열쇠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지 먼저 김필성 변호사님.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과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것이 이제 정권 교체의 중요한 사실 이유 중에 하나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이제
구제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젠다들이나 정책들이 이제 제시돼야 됩니다. 아울러 이게 이제 연결돼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이제 국제적인 경제 상황 같은 것도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금리 문제라든지, 뭐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상황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변하는 것이, 이런 여러 문제들이 사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뭐 미국과의 관계들도 사실 상황이 많이 바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도 지금 급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관계에 맞춰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세계적인 강국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고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보를 지켜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과제들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서 변호사님, 성공의 열쇠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첫째도 통합, 두째도 통합, 셋째도 이게 통합이라 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념별, 지역별, 세대별로 이게 갈기가 찢겨져 있잖아요. 이런 게 통합을 노력을 해야 돼요. 정권을 잡으면 먼저 이게 과거 정권을 정치 보복을 하고 싶고, 또 이게 정책을 무조건 뒤집고 싶고,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과거 정권의 잘한 걸 오히려 개성하겠다. 거기서 이게 좀 더 내가 노력해서 조금 더 발전하겠다. 이런 게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그 로마 황제 격언을 한번 들려주면, 네. 로마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분이 그 로마 오현제 시대 유명한 철인 황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분이 뭐랬냐면,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거다. 오히려 이게 전에 정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요거하고 이게 바로잡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본인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과거를 뒤집고 응징하고 이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과거에 잘못이 있으면 더 잘하면 된다. 그래서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이게 명심하도록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윤석열 대통령의 출발과 함께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